자, 그리고 계속 이런 얘기는 계속 했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실제적으로 팩트가 나왔네요.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2만 가구 서울 빈집이 있다더니 확인해 보니까 3천 가구밖에 없다. 뭐 실제 이런 거는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특히나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본의 빈집 쇼크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죠. 한번 볼까요? 구글에 빈집 쇼크 치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요, 이게 나오죠. 아주 딱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그 텔레비 그때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짓다가는 일본형 빈집 쇼크 막지 못한다. 일본 전국의 빈집이 819만 6천 채다.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빈집이 여기 많다. 뭐 이렇게 빈집 예상추이. 2050년도에는 302만 채, 우리나라에 302만 채. 2030년도에, 2020년도에 내년이다, 그죠? 97만 채가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도 떠들고 했어요. 불안한 미래, 빈집 쇼크, 뭐 이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집값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가 왜?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도 뭐 이런저런 그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서 빈집이 많은데 이걸 재생해서 좀 하겠다. 뭐 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주지 않는 이유와 사유에도 이게 하나 들어가죠. 안 그래도 쓸고 닦고 고쳐서 쓸 집이 많은데 뭐 하려고 멀쩡한 집을 때려 부셔가지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느냐, 뭐 이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한 달 체험 후 강북 구형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0개월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서울 빈집 숫자가 당초 2만 가구 안팎으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3천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빈집 매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는 2,44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17일 서울시는 빈집 재생 사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감정원에 위탁 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 빈집이 2,940가구로 파악됐다. 2만 가구로 추정했던 것과는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것이다. 당연하지. 왜 그럴까요? 아니, 아무리 빈집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빈집은 뭐냐면 다 부셔져서 사람이 못 살아. 완전히 엉망진창이 다 막 찌그러져서 사람이 못 살 정도 되어도 건축물 대장에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 걔네 다 집으로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신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멀쩡한 건물이 되어야 재생이 가능한 거지.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건 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아까 전에 봤던 빈집 쇼크,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빈집들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그 빈집들이 도심 한복판의 빈집들이 아니고요. 외곽 쪽에 뭐 시골에 다 허름한데 그런 데 있는 집들이란 말이죠. 그런 집들은 그게 50만 채가 됐든 100만 채가 됐든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서울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그 빈집들을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물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집은 대체적으로 다 살고 있죠,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과도한 어떤
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선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 이제 기사들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짜맞춰가는 것들. 가설을 논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설을 만들어놓고 즉 무슨 가설일까? 앞으로 집이 남아돈다. 집이 남아도니까 집은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하는 곳이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했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서울대가 미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사람들은 더군다나 계속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깨끗한 집. 그러니까 빈집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돈이 있다라면 어다? 새 집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지금 집값 떨어뜨린다면서 그 전에 나왔잖아요. 그 20조 딱 신문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 원 한도 미달될 수도.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만큼 신청을 안 하나? 근데 어찌됐든 20조 원 떠나서 보세요. 이건 뭐야? 8년 만에 얘는 20조 돌파인데. 이거는 다른 거다, 그죠? 자, 어찌됐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8천억 원 신청, 총 20조 원 공급. 이거 뭐, 적격되는 사람은 1% 후반으로, 심지어는 1% 초반, 1.2%대, 이게 있네. 주택대출 20조 원 갈아타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국토부 장관 되면 내가 한다는 얘기, 내 국토부 장관 되면 전세 대출 무조건 안 시켜줄 거라고 했죠. 전세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금이 싸게끔 돌려줄 수 있다라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찌됐든 빌려서 좋은 집 가고 신축 살기 좋은 깨끗한 집, 애들 키우기 좋은 거, 치안이 안정된 거, 조망도 나오고 그죠? 한강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뭐 이런 좋은 데들 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집을 빈집이 많으니까 빈집에서 살으란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소득이 좀 작은 사람들은 이런 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일본 따라간다 제가 삼성공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따라간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된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 일본 따라간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면 삼성공에서도 써놨죠. 동경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145페이지. 여기 일본 따라간다. 일본 안 따라갑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이 1990년대에 이제 버블이 터졌죠. 버블이 생기게 된 경우도 198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올라간 그런 어떤 가격이 상승하게 된 버블이 생기게 된 어떤 그런 포지션이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좀 공부를 좀 어떻게 좀 잘못했다? 이렇게 좀 온라인 방송이라서 욕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김지영 선생님, 예, 도심지 넓은 집은 외노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죠. 많이 거주하고, 참고로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200만 명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구가 한 200, 외국인들이 공식, 비공식 합해서 한 250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한다라면 인구가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